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블랑샤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 바로 임금. 도대체 내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우리 통장에 딱 찍히는 그 월급. 이게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그냥 뭐 사장님이 이 정도 주면 되겠지 하고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우리 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큰 그림을 보고요. 그리고 그 핵심인 협상력과 아주 재밌는 효율성 임금 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임금 결정 공식을 아주 쉽게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고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월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여러분, 임금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바로 개별 협상이랑 단체 협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나 뭐 임원급들은 회사랑 1대1로 연봉 협상을 하죠. 이게 바로 개별 협상이에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와 단체로 협상하는 단체 협상으로 임금을 정합니다. 이 블랑샤 교과서를 보면 미국 노동자의 약 10% 정도가 이 단체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정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개별로 협상하든 단체로 협상하든 임금 수준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는 뭘까요? 네, 바로 협상력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노동자의 협상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블랑샤 교수님은 딱 두 가지 핵심을 짚어줍니다. 첫째, 회사가 지금 일하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나를 대체하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수록 제 협상력은 당연히 강해지겠죠? 둘째는 반대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밖에 좋은 자리가 널려 있으면 월급 올려주세요 하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주 명쾌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왜 굳이 노동자가 이 정도만 주면 일할게요 하는 그 최소한의 임금,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보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 유보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이거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회사가 당장은 돈을 좀 더 쓰는 것 같아도 높은 임금을 줘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생산성도 높이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월급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 회사 계속 다녀가지 하니까 이직도 줄잖아요. 그럼 신입 뽑아서 교육하는 비용도 아끼고 결국 이게 더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이 효율성 임금 이론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1914년에 포드가 당시 평균 임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하루 일당 $5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직률이요, 무려 370%에서 16%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생산성은 말 그대로 폭발했고요. 포드가 무슨 자선사업가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높은 임금이 결국 더 높은 이윤으로 돌아온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협상력이니 효율성 임금이니 하는 개념들을 경제학자들은 아주 깔끔하게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해놨어요. 지금부터 이 거시경제학의 임금 결정 공식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수식 나온다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쉽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여기서 W는 명목임금,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찍히는 바로 그 액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임금은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P의 E라고 쓰는 기대물가, 그리고 U라고 쓰는 실업률, 마지막으로 Z, 이건 나머지 기타 요인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변수, P의 E, 바로 기대물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월급 300만 원의 가치는 물가에 따라 완전 달라지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일 때의 300만 원이랑 만 원일 때의 300만 원은 쓸 수 있는 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노동자랑 기업 모두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 미래의 물가를 예측해서 임금을 정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즉 실질 임금이니까요. 두 번째 변수는 실업률입니다. 이건 뭐 아주 직관적이죠. 실업률이 높아서 일하려는 사람이 막 줄을 섰어요. 그럼 회사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굳이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겠죠.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해지니까요.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럼 회사는 임금을 더 줘서라도 사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하고 임금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죠. 자, 마지막 변수 Z입니다. 이건 뭐랄까? 앞에 두 가지 빼고 임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도적인 요인들을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최저임금, 아니면 뭐 해고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같은 것들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실업급여가 아주 빵빵하게 나온다면 굳이 낮은 월급 받으면서 서둘러 취업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Z라는 제도가 튼튼해질수록 노동자의 협상력은 강해지고 임금 W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방금 배운 이 공식 속 변수들, 특히 실업률 U하고 제도적 요인 Z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노동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임금은 내려가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반비례 관계는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종합 선물 세트? Z 변수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든든한 실업급여,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고용보호법,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Z값이 커진다는 건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더 튼튼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곧바로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서 임금, W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공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착 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핵심만 다시 짚어보고요. 우리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임금 결정의 3대 핵심 요소 기억나시죠? 첫째, 앞으로 물가가 어떨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 둘째,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실업률. 그리고 셋째, 사회적 안전망인 각종 제도들. 바로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월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소화하신 거예요. 결국 임금이라는 건요, 이 문장처럼 그냥 일한 값 그 이상이라는 거죠. 노동시장 안에서의 힘겨루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규칙들, 또 미래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AI, 자동화 기술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 발전이 오늘 우리가 배운 임금 결정 공식 있죠? W는 P의 E 그리고 U와 Z의 함수다. 이 공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저 실업률 U와 제도 Z 변수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협상력은 과연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